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기 위한, 기본 지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장 부위를 빨리 찾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그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에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뭐 수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 얘기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빨리 수리를 해야 그죠? 어떤 나름대로다가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 잡고 뭐 며칠을 간다 그러면은 그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그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그든 뭐 완성품도 있지만은 보통은 보현들이 자작을 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죠?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자작으로 만든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죠.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다기능 그 LCD, LED 패널 테스트 지기는 이제 이게 완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AD 보드 불량인지, 패널 불량인지, 백라이트 불량인지를 우리가 빨리 판정할 수가 있다. 그죠? 또 여기는 자체 그 에이징 지그가 내장이 돼 있어서 테스트 화면이죠. 그래서 본체를 연결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어떤 모니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에이징 지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거 사용법은 지그 제작 팁에 보면은 패널 테스트 지그 사용법을 상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게 이제 돈 주고 사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작해서 다이한 제품이죠. 제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있죠. OSD 보드, AD 보드, 그다음에 LVDS 케이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인버터예요. 모니터는 백라이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CCFL, 형광등 방식의 CCFL 방식, LED 방식의 LED 백라이트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개대 전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방식이 틀렸다고 그랬죠. CCFL 형광등 방식은 교류를 공급해야 되는 거고, LED는 전자 소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직류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이 고주파 트랜스가 여기 있죠. 고주파 트랜스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트랜스는 교류를 이용한 그 소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백라이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만능 인버터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 만능 드라이버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어떤 그 형태의 그 백라이트를 LED 백라이트를 쓸 수 있는 이런 그 만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LED 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 불량인지 아니면 패널 불량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볼트미터를 달아서 제대로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 차원에서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공부 차원과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지그로다가 이게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거죠. 정상 작동되는 그 제품을 이렇게 분해해서 만든 겁니다. 이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도 뭐 좋겠죠. 예.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 쓰기에는 뭐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CCFL이든가 아니면 이제 LED 백라이트를 테스트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만들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만능 그 LED 드라이버 보드하고 또 CCFL 방식의 백라이트를 끼운 인버터 이 두 가지가 형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 쪽에 입력 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 온오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보통 6핀 케이블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뭐 10핀, 12핀 뭐 그런 거 많이 썼는데 6핀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6핀으로 거의 통일됐죠. 그래서 핀 맵도 거의 같습니다. 그죠? 이 좌측부터가 1번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 2번은 VCC 라인이고요. 3번이 온오프, 4번이 브라이트니스, 5, 6번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테스트 지그는 이거 뭐 완성품도 팔아 이렇게 만들어 파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인버터라든가 드라이버 보드가 동작 조건은 뭡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VCC 12V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그라운드는 마이너스는 따라와야 되겠죠. 실 가는데 바늘 가듯이. 그 다음에 뭡니까? 12V를 공급해야 돼서
이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버 동작할까요? 아니죠. 그죠? 여기 PWM은 뭡니까?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PWM이 동작을 해서 펄스 발전을 한다. 드라이버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트랜스만 없는 거지 동작 원리는 같다고 얘기했죠. 자, 12V가 인가되면은 그죠? 전원은 공급되고 있지만 이 PWM은 동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얘처럼. 왜냐면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그죠? 전달을 받아야 PWM이 야 PWM 발전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ET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스위칭을 해서 그죠? 이 게이트에다가 이제 펄스 신호를 주는 거죠. 온오프 신호를.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스위칭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면 AD 보드에서 그 온오프 시그널이 못 넘어오잖아요.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금 3번 단자 온오프 단자에다가 12V의 저항 하나를 연결해서 그죠? 저항 하나를 연결해서 요 3번 단자에다 연결해 주면은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12V를 10kV 저항을 통해서 다운해서 여기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AD 보드에서 넘어오는 그죠? 온오프 시그널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가 있다. AD 보드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요 백라이트 세스 지그를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그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 쪽에 보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지그 제작집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만들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케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쓸 때는 여기 꽂고, 드라이버 보드 쓸 때 여기 꽂고 해서 테스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은 TV 쪽에는 불가능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TV 쪽은 거의 지금 뭡니까? 그죠? 보급형 그 다이렉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LED 개수가 많죠, 이렇게. 그죠? LED 봐도 지금 이렇게 4개 들어가 있지만 8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LED 패키지가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뭐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구성 방식이 다이렉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엣지 방식이 아니죠. 엣지 방식은 여기 LED 바가 하나가 있는 거죠. 모니터는 엣지 방식을 많이 씁니다. TV는 다이렉트 방식을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LED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런 백라이트 테스트 갖고 우리 자작한 테스트지 갖고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얘가 여기에 그 측정을 하게 되면 얘의 LED 개수에 맞게끔 전류량을 나름대로 환산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죠? 이 LED에 무리가 없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LED 바 테스터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가격도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우리 LED 전류를 정확하게 공급을 해서 어떤 쪽의 불량인지를 이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죠. ISP 지그는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전자회로는 그죠? 이 MCU라는 안에 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안에 MCU 안에 들어있는 폼에 즉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손상이 됐을 때 이 ISP 지그를 통해서 정상적인 폼웨어 운영체제를 이 ISP 지그를 통해서 MCU 안에다가 다시 라이트를 시키는 그 장비가 바로 ISP다. 그죠? 어떤 MCU 안의 내용을 읽을 수도 있고 갖다 쓸 수도 있는 이런 장비가 바로 ISP 지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리맨들이 거의 이제 이 장비를 많이 쓰죠. 요 장비 전에 롬 라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롬 라이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이 소자를 떼어가지고 그죠? 그 소켓에 그죠? 소켓 컨버터에 물려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 SOC 8핀짜리 그 MCU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PLC 44 타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디솔더링해서 띄기도 어렵고 붙일 때도 불량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산 체제에서 공장에 쓰던 방식인 ISP 지그를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급이 돼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띄지도 않고 그냥 케이블을 연결해서 RGB 포트에다 연결해서 그죠? 우리가 바로 AD 보드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나오는 이제 그 보드들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RGB 포트가 없죠. 그죠? 요즘 보면 HDMI 아니면 DP 포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장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RGB 케이블 연결해서 ADB 쪽에 RGB로 연결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모니터들은 거의 없잖아요. RGB가.
지금 DVI 포트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거의 HDMI 아니면은 그죠? DP 포트란 말이죠. 근데 HDMI 포트는 없어지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ISP 지크 이건 지금 구형인데 이제 신형 장비가 또 나와 있는데 그건 HDMI까지 쓰고 여기 지금 HDMI인데 그냥 먹질 않아요. 이게 지금 해봤더니 야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죠? VGA to DVI 컨버터를 써갖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호환되는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했는데 아직 테스트는 못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DP, HDMI 포트가 있어서 그죠? 물려서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GA를 DVI로 바꿔주는 컨버터도 한번 써봤는데 그것도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매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여기 ISP 지그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RGB 케이블을 물려서 여기다 놓고 요 케이블을 지금 AD 보드에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나오는 그 모니터들은 이 RGB 포트가 없어요. 그죠? DVI 포트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DMI 아니면 DP 포트인데 거의 HDMI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SP직을 통해서 AD보드 MCU에 라이트를 할 수가 없더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TV까지 커버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죠. 한 25만원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런 이제 호환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호환 케이블이 이렇게. 요걸 지금 제가 그 해외에서 구입을 했어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ISP 지금 물리고요. 요걸 이제 HDMI 그 AD 보트에 물려서 한번 라이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어제 도착을 해서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한번 요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다. 물론 이 ISP라는 이 지그가 모든 걸 100% 커버는 못해요. 계속 얘네들이 버전업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요 신장비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제대로 될지 제대로 동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작업을 해봐야 되니까. 되면 제가 한번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 제 채널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나 이런 지구들도요. 내가 저가다 보니까 아이 돈이 많이 드는데 하면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니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막 하다 보면 뭐가 이제 해결책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장비 같은 경우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저쪽 지금 호환 케이블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모니터 수리하기 위해서는 정상 동작되는 그 AD보드 테스트용 액정 패널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뭐 문제가 됐다면 정상 작동되는 거를 연결해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그죠? 나온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액정 분량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정 패널도 하나 한 2인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번 강의 말씀드린 아답터,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의 전원 공급 방식은 아답터를 통해서 전원 공급되는 게 있고 220V가 바로 들어가서 내부의 립스 보드를 통해서 내부의 SMPS 파트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아답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그죠? 좀 뭐 테스터에 12V 나오는데 꽂으면 동작이 안 된다. 그죠? 어떤 그 전류량이 그지? 전류량이 적어서 그죠?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 제가 전문 강의에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만들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 쪽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지그 제작 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그를 만들더라도요. 좀 이쁘장하게 예쁘게 좀 만드세요. 이왕 만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만들어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게 만드는 게 좋겠죠. 아크릴판에다가 이 볼트 GD를 이용해서 바나잭도 연결하고 작업성 좋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왕 만드는 거 뭐 이거 한 번 만들 두 번 만들겠습니까? 이왕 만드는 거 그죠? 좀 예쁘게
그죠? 남들이 보더라도 뭐 나 혼자만의 쓰는 장비는 몰라도 소비자가 왔을 때 또 보여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잘 만들면은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기분 좋잖아요. 이왕 만드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만들 때는 이왕이면은 좀 좋게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지그도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그 합체를 해 놓은 거예요. 요 ISP 지그에도 에이징 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이징 툴을 쓸 때는 여기다가 USB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또 컴퓨터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제가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요거 갖고 에이징 툴로 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그죠? 하나 만들 때도, 이제 만들고 나서는 좀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분이 좋죠. 자, 이렇게 이제 아답터 양부 테스트 지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고장 요소를 빨리 판단하자. 그죠? 뭐 옛날에 왕들은 로얄 로드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름길로. 그죠? 어렵게 가지 말자. 다이렉트로 가자. 그죠? 뭐 어떤 사람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미련한 방법이죠. 가면 빨리 서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승리자죠. 그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그들을 만들고 구매를 하고 또 찾아보고 그죠?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유형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고장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빨리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이제 뭡니까? 2차 분석을 해서 수리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기능 테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자작한 이 완성품이 아니고 제가 만든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모니터 그 고장 부위를 우리가 그 수리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본 지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죠? LED 백라이트 분량인지 아니면 패널 분량인지를 빨리 판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패널이 정상이라면 하나는 제거가 됐잖아요. 나머지 뭐 AD 보드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고장 요소를 추정 큐브로 좁혀 나갈 수가 있다. 어떤 놈이 그죠? 어떤 놈이 분량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특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LED 백라이트보다 LED도 이게 지금 안에 엣지 방식으로 여기 보통 LED 모니터는 여기 요 위에 하나 들어가 있던가 옆에 보통 하나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LED 바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LED 모니터를 뭐 뜯어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LED 모니터를 한번 고장난 거 뜯어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구퉁이에 그죠? 요 액정 패널 좌측이나 우측에 요렇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뭡니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케이블 빼서 여기 이제 LED 드라이버로 들어가겠죠. 요런 게 지금 엣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요게 지금 22인치 그 LED 모니터에서 제가 분리해낸 건데 보통 들어가 있어요. 요게. 요것도 지금 요 LED 요 패키지 요 패키지 분량들이 많아요. 요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도 분량이 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LED 모니터 고장 안 나지 않습니까? 고장 나죠. 그죠? LED 패키지 쪽에 글쎄 분량이 나는 원인이 LED는 아무래도 수명이 좀 긴데 그 소자 있지 않습니까? LED 패키지를 그 좋은 제품을 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분량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지금 LED 백라이트, 이제 LED 바 쪽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 여기 보면 맨 위에 게 이게 만능 LED 드라이버 보드죠. 그죠? 여기다가 이 만능 커넥터를 연결해서 꽂는 거죠. 이 커넥터를 테스트 해본 결과 LED 백라이트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등 확인한 거죠. 정상도 나오죠. 예. LED는 정상 동작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만능 LED 드라이버 쪽에 그죠? 여기 맞는 커넥터가 있어요. 여러 개 쭉 다른 유형의 커넥터도 있습니다. 여기다 꽂고 그죠? 꽂고 자, 12V 아답터 12V 인가를 하고요. 자, 온 버튼을 누릅니다. 파워 버튼을 눌러야 동작이 된다 그랬죠? 자, 백라이트 정상이네요. 그죠? 정상입니다. 좀 있으면 꺼지겠죠? 꺼져버렸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전자회로는 여기 MCU 안에 펌웨어가 통제한다고 그랬죠. 자,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 안에 이 펌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 주인님이 백라이트 켜라고 명령을 내렸네. 자, 그럼 5V 시그널 주자 해가지고 뭡니까? 이 온 시그널을 어디 주는 거예요? 이 케이블을 타고, 그죠? 요 단자를 통해서 PWM에 이네이블 단자를 줬을 때 PWM이 펄스 발진을 해서, 그죠? FET하고 공조를 해서 뭡니까? 그죠?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서 뭡니까? 이쪽 케이블을 타고 LED 쪽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겠죠. 조금 있으면 꺼졌어요. MCU가 판단했을 때 사용하지 않네? 신호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잖아? 야, 절전 모드로 동작해.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온오프, 이 MCU가 연산한 이 온오프 시그널을 여기서 못 들어가게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PWM에서 이네블 신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이 스위칭, 펄스 발진 스위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끊기겠죠. 그러니까 전원이 꺼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LED 등도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MCU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MCU 안에 들어있는 이 펌웨어가, 운영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얘가 판단하는 거야. 시그널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괜히 백라이트 켜지 마. 전기가 많이 소비되니까 절전 모드로 해. 그래서 백라이트 끼고 기본적인 전기만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작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패널 쪽에 들어가는 5V, 여기 지금 5V VCC가 나온다 그랬죠? 얘도 MC가 판단해서 얘가 들어가는 이네이블 신호를 끊어버리고 패널 쪽에 VC 전압을 끊어버리는 거죠. 누가 하냐? 바로 MC에 있는 펌웨어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이런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온오프 시그널 LED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패널 전압 5V가 지금 생성이 되죠. 이게 MCU가 공급을 해주니까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지금 스위칭 회로에서 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5V 신호가 일로 넘어가서 패널 쪽으로 5V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5V가 나왔죠. 온오프 시그널 요건 어디서 이네이블 신호는 이 케이블을 타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PWM에 이네이블로 들어갔을 때 PWM이 야, 발진하자 해가지고 온오프 신호 어디 주냐? FET 게이트에다가 온오프 시그널 주는 거죠. 온타임, 오프타임 줘서 DC를 AC화 한다.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승합이 되겠죠? AC로 승합이 된 것 같다가 얘는 LED는 직류다 보니까 쇼트키 다이어 LC 필터를 통해서 승합된, 그죠?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서 LED 바에 공급을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정상이에요. 그죠? 자, 패널을 갖다가 한번 양부 판별을 했어요. 패널. 자, 그래서 이제 LVDS 케이블을 갖다가 패널 쪽에 연결해가지고,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영상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보다는 예측되는 어떤 분량은 액정 분량 또는 타이밍 컨트롤러 분량으로 예상된다. 그죠?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자, 이래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했더니 영상 출력이 보니까, 뭐가 나오지 않고 이름 화면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뭔가 정확하게 어떤 신호를 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다가 데스크탑에 그 RGB 신호를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량으로 예측을 한 거죠. 자, LVDS 케이블을 갖다가 패널보드 쪽에 커넥터에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신호 없음 뭐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자꾸 뜨는 거지, 이렇게.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영상 신호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신호를 여기 지금 스케일러에서 연산해서 LVDS 케이블을 타고 LVDS 신호를 전달을 해줘서 여기 타이밍 컨트롤러가 얘를 2차 가공을 해서 이 영상 신호를, 그죠?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바꿔서 화소 전압하고 화소의 어떤 위치 정보를 같이 이쪽에 LDI 칩에다가 줘야 되는데 걔가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판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뭡니까? 자, 이게 지금 과연 그런 문제인지 AD 보드 쪽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 지그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지그를 통해 그
그 부품을 통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 작업을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AD 보드라든가 드라이버 보드라든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걔가 정상이라면 이제 패널 쪽을 놓고 얘를 뜯어서 패널 보드를 점검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 수리하기 전에 AD 보드의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이건 좀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에 많이 익죠? 이게 AD 보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그죠? 자, 우리가 파트를 좀 나눠볼게. 파트를 나눠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게 뭐냐면, 요게 AD 보드 쪽에 AD 보드입니다. 이게 AD 보드. AD 보드예요, 이게. AD 보드고요. 요쪽이 뭐냐면, 요쪽이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요만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버터부입니다. 인버터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패널입니다. 패널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하던 아니면 립스보드에서 공급을 하던 이 전원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죠? 다 공급이 되죠. 그죠? AD보드 쪽 들어오면은, 만약 아답터 방식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죠? 메인 전원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종 부하가 필요한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전압을 다운해서 스케일러가 필요한 전압,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EPROM이 필요한 전압, 오디오가 필요한 전압,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공급을 해주고 있겠죠. 동작 대기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크리스탈이라는, 그죠? 수정 발진자가, 클락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마이컴이라든가 EPRO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오디오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혼자 동작을 못해요. 이 클락에 자기의 동작 신호를 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같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스트라 주의자 없으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맞춰서 어떤 주의가 보일 때, 야, 바이올린 켜라. 신호를 주고, 바이올린 강약을 낮춰. 너 예를 들어서 트럼펫 연주에. 그래야지 그 음악의 앙상블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이래서 일단은 전원이 공급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OS 버튼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U로 이 신호가, 파워 트리거 신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연산을 해가지고 MC가 연산을 해서 그 신호를 어디로 주냐면, 바로 이제 이런, AD 보드의 케이블을 타고, 그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백라이트 쪽에 이네이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그 인버터 쪽, 아니면 LED 드라이버 쪽에 PWM 동작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12V는 공급돼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지만 AD 보드로부터, 그죠? 온 신호가, 그죠? 온 시그널이 이쪽 지금 인버터 쪽에, 그죠? PWM으로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PWM 동작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전원 생산이 안 되니까 LED 백라이트가 켜지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온 시그널을 눌렀을 때 MCU가 연산을 해서 그 온 시그널을 갖다 뭡니까? 그죠? 이쪽 그 드라이버 보드 쪽에 PWM에 이네이블 신호를 주다 보니까 PWM이 그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동작을 해서 뭡니까? 그죠? 내부의 어떤 그 승합을 통해서, 그죠? LC 필터를 통해서 어디로 주냐면 바로 이 백라이트로 주는 거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이 전자회로는 피드백이라 해서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지하는 회로가 있어요. 만약에 2차 측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프로텍션이 걸렸다 그러면 뭡니까? 발진을 정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피드백이 항상 2차 측 전압을 감지해서 이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바로 PWM의 피드백 쪽으로 전달돼서 항상 뭡니까? 발진을 항상 2차 측에 일정한 전압이 나오도록 얘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펄스 발진 늘려라 줄여라, 아니면은 2차 측에 어떤 프로텍션이 걸렸어, 야, 발진 정진을 해라, 이런 쪽에 어떤 그 행위를 얘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회로에 어떤 신호 전달을 받아서 바로 이쪽에 PWM이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백라이트는 이제 이렇게 켜지는 거고요. 자, AD 보드 쪽에서 이제 뭡니까?
데스크탑 PC에서 그죠? 그래픽 카드로부터 한 영상 정보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AD보드의 스케일러로 들어간다 그랬죠? 스케일러에서 뭡니까? 스케일러에서 이 PC에서 받은 영상 정보 신호는 이 패널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AD보드에 있는 스케일러를 통해서 어떤 영상 신호를 1차 가공을 합니다. 1차 가공한 신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LVDS 신호다. 그죠? LVDS 신호. LVDS 신호가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서 온오프 시그널이 MCU에 연산을 해서 이쪽에 온오프 시그널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패널 쪽의 전원도 여기 LVDS 케이블 타고 5V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호도 어디서 주냐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MCU에서 이제 온 시그널 누르게 되면 그죠? 온오프 시그널을 드라이버 보드 쪽에 PWM에 이네이블로 주면서 얘가 동작을 하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바로 이쪽에 그죠? 이 패널 쪽에 5V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5V가 그죠? 5V 이 공급해 이 신호가 바로 여기 있는 그 스위칭 회로를 통하게 돼 있어요. 스위칭 회의 게이트를 열면서 바로 그때 5V가 들어가서 이 패널 쪽에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전기가 공급되고 이 데스크탑에 그래픽 카드로부터 영상 신호가 스케일러로 들어와서 스케일러에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가공하는데 바로 그게 LVDS 신호다. LVDS 신호는 뭡니까? LVDS 커넥터를 타고 바로 패널, 이게 패널 보드라고 그랬죠? 패널 보드 쪽에 어디를 공급되냐? 타이밍 컨트롤러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타이밍 컨트롤러로. 타이밍 컨트롤러 공급이 되면,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영상 신호 2차 가공한다 그랬죠? 화소가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변경을 하고 또 화소를 켜주기 위한 그죠? 위치 정보를 얘가 생산을 해서 얘가 어디를 준다? 여기 패널 앞에 붙어 있는 LDI 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LDI라고 들어봤죠? LDI. 그죠? LDI 칩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액정하고 그죠? 액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패널 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TCP 같이 플렉시브로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LDI 칩입니다. 여기다가 이 화소 아날로그 영상 신호하고 그죠? 화소 전압하고 위치 정보를 여기서 줬을 때 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영상이 구현되는 거죠. 구현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D 보드하고 패널 보드가 패널이 액정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사운드가 달린 사운드 칩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얘도 뭡니까? 우리가 버튼에서 소리를 켜라, 높여라, 줄여라는 것도 뭡니까? MCU가 연산해서 그 신호를 어디다 주냐? 오디오 칩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적어지고 커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뭡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MCU에서 펌웨어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컴, MCU 안에 있는, 그죠? OS, 우리가 펌웨어를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아무것도 안 깔아주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부팅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윈도우 세물이라든가 윈도우 10이 우리가 설치가 돼야 비로소 이제 운영체제가 뜨겠죠. 그죠? 그 뜨는 것도 하드가 동작시킵니까? 아니죠. 메인보드에도 바로 MC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라는 놈이 걔를 기동시키는 거죠. 그죠? 바이오스라는 놈이. 여기 있는 펌웨어와 같은 그런 계통의 그런 어떤 펌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 MCU 안에. 바이오스가 그죠? 바이오스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전원을 켜게 되면 바이오스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트 섹터에 있는 그죠? 부트 섹터, 하드디스크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부트 매니저는 뭐라고 그랬죠? 운영 체제를 하나하나 띄우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인데 걔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어떤 운영 체제 하나하나씩 메모리를 올려서 메모리를 통해서 CPU가 바로 그 운영 체제를 동작시키게 돼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지금 모니터나 TV도 이 MCU 안에 있는 OS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컨트롤을 전혀 못합니다. 컨트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P직을 통해서 이 안에 MCU 안에 있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LCD 모니터나 그죠? LED 모니터나 그죠? 틀린 방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뭡니까? 이 백라이트가 LCD 방식은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게 인버터 보드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고주파 트랜스가 양쪽에 있는 거고요.
LED 방식이면 뭡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공급해주면 안 된다면 이 DC를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가 없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이 고주파 트랜스가 있다? 얘를 인버터 보드라고 하는 거고, 이 고주파 트랜스가 없다? 얘를 드라이버 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드라이버 보드라고 표준 언어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직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LED 개수에 맞는 전류를 공급해줘서 이 백라이트가 동작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 바로 LED 모니터의 시그널 플로우다. 자, 이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면 수리를 하겠습니까?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MCU가 뭐야? 폼웨어가 뭐지? 어? 왜 여기 PWM에 이네이블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그널 플로우의 개통도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막 전번 강의 말씀드렸지만은 전자 이론하고 그죠? 소자 이론하고 이런 부분들의 회로의 동작 그 원리,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자,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머릿속에 좀 익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강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AD보드 상세 점검을 이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요 강의는 다음 강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